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7 수능 특강 영어 1강의 1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Parents. 자, 지난번에 게이트웨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1강은 모의고사 18번 문제와 같은 거거든요. 대부분 다 편집글 또는 공지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Dear로 시작하죠. 이거는 친애하는 부모님들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At Greenwood High School, we take great pride in the cultural diversity that enriches our community.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이거는 전명구겠죠. 전명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죠. 대부분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해석 단위가.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형용사, 요놈이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전명구. 자, 형용사, 요놈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diversity는 다양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관대 뭐라고요? 주격입니다. 얘가 왜 관대 주격이냐? 뒤에 동사가 나오죠? 예,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뒤에 불완전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관계대명사 주격이란 말은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뒤에 문장에 소유격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린우드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 문화적 다양성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해주냐?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절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입니다. 왜냐? 이 관계대명사 절이 결국 수식하는, 꾸며주는 말은 뭘까요?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건 뭐예요? 품사 중에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해석할 때는 이렇게 끝부분이 형용사처럼 니은으로 끝나게 해야 앞에 있는 명사에 가서 이렇게 수식이 될 수 있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한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 take pride in 이라는 구동사 구를 한번 봐야 되는데 동사구 요거는요 be proud of 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자부심이 있다, 뭐뭐에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린우드 고등학교는 이 고등학교와 연계된 공동체에 굉장히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We are very pleased to share with you our special new project, a recipe book created to celebrate the traditions and flavors of families from around the world. 요거는 딱 알맞게 쉼표에서 잘리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요거 PP죠. 그 다음에 요거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to share가 to 부정사인데 이놈 뒤에 전명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our special new project가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로젝트의 문장 성분이 뭘까요? 이거는 목적어예요. 뭐라?
전명구인데 어떻게 목적어가 나와요? to share의 목적어예요. 이 to share의 목적어가 지금 요놈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to 부정사도 동사에서 온 놈이니까 얘를 여기다 써줘야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 종종 이 전치사 명사구가 원래는 맨 뒤로 와야 돼요. 여기 with you에. 근데 이제 목적어가 길고 전명구가 맨 뒤로 가버리면 해석상 조금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전명구를 앞으로 당겨버리고 목적어를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목적어의 뒤에 있는 이 동격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요 놈이 지금 목적어 동격이에요. 목적어 동격.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to share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with you가 이 뒤에 붙으면 더군다나 뒤에 또 pp로 수식어구가 붙는데 이 수식어구까지 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목적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reated가 결국은 recipe book을 수식하고 요게 new project고 요 놈을 쉐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얘가 맨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다 껴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서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reated는 당연히 과거 분사겠죠. 자,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 to 부정사 to celebrate의 목적어 one, 그 다음에 접속사 요게 o2, 그 다음에 전명구 요게 n이죠. 그 다음에 전명구. 요때 around도 사실 전치사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형용사, 명사 요렇게 아니 형용사가 아니고 그냥 부사구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구라기보다도 그냥 around를 뭐라 그럴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전명구가 되는데 그냥 요거를 한 의미 덩어리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B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수동태인데 수동태에 영어에서 수동태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주어를 by 전치사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 by를 써서 전명구 형태로 뒤로 빼버리죠. 근데 지금 여기 please라는 동사는 좀 희한한 동사예요. 원래 뜻을 찾아보면 기쁘게 하다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동사의 기본 뜻이 수동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어가 기쁜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건데 어, 이 기쁘게 하다라는 말 뜻에 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어가 기쁜 상태가 되면 be pleased 수동 형태를 쓰고요. 주어가 사물일 때는 그냥 please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영어의 동사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수동으로 잘 안 씁니다. 능동으로 써요. 왜? 주어가 뭐뭐를 동사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물이 주어일 때는 주로 수동으로 써요. 왜? 주어가 뭐뭐 당하다,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사들이 이렇게 사람 주어일 때는 능동, 사물 주어일 때는 수동 형태로 쓰는데 이 동사는 원래 뜻이 약간 수동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기쁜 상태가 되려면 이 수동 상태를 다시 수동으로 만들어서 능동처럼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가 기쁘다예요. 얘는 주어가 목적어를 기쁘게 하다고. 이해되셨죠?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감정동사라고 합니다. 이 감정동사들은 그래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되고 주어가 사물일 때는 능동 형태로 줄여 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감정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는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돼요. 기쁘게 합니다가 아니고 뭐가 기쁠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투부정사는 pleased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덩어리로 저희는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와? 여러분과. 얘를 여기다 쓴 이유가 부모님들과 나누게 돼서 기뻐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특별한 새 프로젝트인 어, 뭐예요? 요리책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created가 수동이죠. 얘가 뭘 꾸미죠? 지금 recipe book을 꾸미죠. 자, 이렇게 사물일 때 주로 수동 형태를 쓴다고요. 물론 얘는 수동태는 아닙니다. 수동태는 아니고 recipe book을 수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creating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면 recipe book이 뭐를 만들어야 돼.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진 요리책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거 수동 형태로 쓴 겁니다. 자, 근데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특별한 새 프로젝트인 요리책을 여러분과 부모님들과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뭘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전통과 뭐죠? 맛을. 자, 근데 이 전통과 맛이 누구의 전통과 맛일까요? 전 세계로부터의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의, 그죠? 가족들의 전통과 맛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특별한 새 프로젝트인 요리책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of부터 이 word까지가 전부 다 tradition과 flavors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this unique collection features 100 recipes from 26 countries, highlighting beloved dishe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자, 여기도 지금 요거 지시 형용사죠. 네, 지시 형용사. 또 형용사 요놈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요놈이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전명구.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요놈은 PP인데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이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일 뿐이지 하는 역할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저 하이라이팅의 목적어. 요 하이라이팅의 목적어. 얘는 목적어를 못 갖습니다. 여러분,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갖는 게 아니라 수식어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역할만 해요. 요렇게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이놈이 이 하이라이팅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과거 분사를 또 썼어요. 그 다음에 요놈은 부사, 그 다음에 전명구 이렇게 돼요. 자, 지난번에 지시 형용사 살짝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하면 this나 that의 뒤에 명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뒤에 동사가 나오면 지시 대명사.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요, 여러분 이것은이라고 해버리면 망합니다. 그냥 이 특별한 모음집은 자, features 원래 characterize란 뜻인데 특징 지다, 특징을 짓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어, 특징 지어집니다. 뭐로? 100가지 요리법들로 26개국의 그러니까 26개국에 있는 가정의 전통과 맛을 담고 있는 요리책이다. 거기서부터 한 100가지의 요리법을 뽑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서 강조하면서 하이라이트가 강조하다니까 사랑받는 요리들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 요리들이요? 전에 내려온 그죠? 내려온
세대를 통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랑받는 요리들을 강조하면서 이 특별한 모음집이 26개국의 100가지 요리법들로 특징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어 지문을 보면서 특히 고등학교 영어 지문은요, 얘가 동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해설집 같은 걸 보면 어, 얘를 동사로 안 하고요. 얘를 동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얘가 동사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석 공식처럼 써볼게요. 주어 동사 쭈루룩 나오다가 갑자기 현재 분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은 그냥 주어는 동사해서 현재 분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설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특별한 모음집은 26개국의 100가지 요리법들로 특징 지어져서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사랑받는 요리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쭈루룩 현재분사가 있으면 그냥 동사해서 현재분사하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는 동사로 문장을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의 어순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얘를 뒤에서 다 해석을 해서 여기다 갖다 끌어붙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특징 지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우리말 해석에 좀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it offers a special chance to explore global cuisine and share meaningful moments with your children. 자, 여기는 지금 with에서 끊으면 되겠죠? 주어, 동사, 형용사, 이놈이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요게 to 부정사 목적어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자, 그 다음에 이게 share가 뭘까요, 이게? 얘가 뭘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순간 금방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요거는요, 지금 to 부정사의 to입니다. to 부정사 to. 이렇게. 이 고등학교 영어 지문의 특징이 생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여기다 to를 써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to. 그러니까 to explore global cuisine and to share meaningful moments 이렇게. 그런데 안 해주죠. 불친절해요, 아주. 물론 그렇다고 얘를 동사 to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동사 to면 지금 동사가 3인칭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s를 붙였을 거예요. 안 붙였잖아요. 안 붙이고 동사 원형을 썼어. 동사 원형이 어디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병렬 구조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문법 구성을 써놓는 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앞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를 완투로 이렇게 병렬로 붙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명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N 명사. 자, 그럼 봅시다. 자, 그것은 제공합니다. 뭐를? 특별한 기회를. 자, 뭐 할? 예. 여기서는 뭐 explore가 원래 탐험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살펴보고 그죠? 살펴보는 살펴보고가 되겠죠. 뭐를? 전 세계적 요리를 그리고 나눌 특별한 기회를 의미 있는 순간을 모먼트들을 누구랑 여러분의 자녀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to부터 요 moments까지가 to 부정사의 one, to로 걸린 병렬 구조 문제 저 구인데 to 부정사 구인데 여기에 chance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살펴볼 기회 그리고 나눌 기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냥 어, 전 세계적 요리를 살펴보고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눌 기회. 여기서 그냥 앞으로 쭉 가서 chance에 붙여주는 겁니다. 되셨죠? 물론 여기 it는 뭐예요? 요 it. 뭐죠? 이 it는 this unique collection입니다. this unique collection. 물론 이 this unique collection은 뭐예요? A recipe book이에요. 지시 대명사는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따지면 이 it가 당연히 recipe book이 맞죠.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this unique collection이란 말을 쓴 다음에 it를 썼기 때문에 요놈이 1차적으로 지시하는 건 요놈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시는 recipe book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We encourage you to try some of these recipes together over the summer.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주어 and encourage 또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 뭐라고 그랬죠? 목적 보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ome of 얘는 그냥 형용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시 형용사. 자, 여기 보세요. 요 놈이 지금 to try의 목적어로 보시면 돼요. 부사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전명구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지시 형용사가 뒤에 recipes가 복수니까 these를 썼잖아요. 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is 뒤에 that 뒤에 명사가 붙으면 지시 형용사 단수 명사. these하고 those 뒤에 명사 복수 명사가 붙었을 때도 지시 형용사. 그런데 만약에 these 뒤에 동사가 붙었다 그러면 지시 대명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마찬가지. 권장합니다. 장려합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서 try가 나왔는데 try의 뜻이 시도하다가 있고 노력하다가 있는데요. 뒤에 음식이 붙을 때는요. 맛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 덩어리로 그냥 아, 이것들 중, 이 요리들 중 몇몇을 이렇게 돼요. 음. 이 요리법들 중 몇몇을 맛보기를 음, 맛보기를 몇몇을 여기서 together까지 같이 갑시다. 어, 그러면 함께 맛보기를 이 요리법들 중 몇몇을 여름 동안 그죠? 음. 그러니까 이 요리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이 요리법들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직접 함께 맛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머브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런 거를 부정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some of 뭐 much of, many of 뭐 이런 거 있죠. any of 무슨 뭐 lots o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 형태로 쓰이는 부정 대명사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부정이라는 말이 쓰일 때요. 그 부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ot이나 no 긍정 부정의 부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to 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원형 부정사 할 때 부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긍정의 반대인 대명사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대신 받을 때 쓰는 놈들이 부정 대명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once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it이나 they 이런 것들은 그냥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그런데 some, 뭐 one, 뭐 all 이런 놈들을 대부분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그냥 받을 때 쓰는 애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다 또 정리하면 한참 가야 되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you can download this online recipe book from our school website. 이게 조동사, 이놈이 동사겠죠. 여기도 이거 마찬가지 지시 형용사예요. 형용사 recipe book이 다운로드의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전명구 쭈루룩 해서 얘가 명사.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요리책을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뭐 웹사이트에서 되겠죠? 자, 이렇게 지시 형용사는 이렇게 이 온라인 요리책,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Food brings us together and this project reflects the joy and unity that diversity brings to our school. 여기도 대세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주어겠죠? 그 다음에 동사, 요거 목적어,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여기 또 나오죠? 지시 형용사입니다. 이놈이 주어고 동사.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joy and unity. O1 접속사, O2. 자, 이런 식으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는 대부분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습니다. 요거는 딱 봐도 관대 목적격이겠죠. 왜? 뒤에가 지금 주어 동사잖아요. 이렇게 bring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bring의 목적어가 바로 joy and unity가 bring의 목적어가 됩니다.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뭐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음식은 우리를 뭐 하나로 불러 모은다 이런 얘기죠. bring이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니까 우리를 함께 하나가 되게 가져온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로 불러 모으고 이 프로젝트는 반영합니다. 뭐를? 기쁨과 연합을. 그죠? 화합을. 자, 무슨 기쁨과 화합일까요? 다양성이 우리 학교에 가져다 주는. 자, 여기도 지금 이 that 이하가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요렇게 끝내셔야 돼요. 해석을. 그래야지 가져다 주는 기쁨과 화합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그 수능 특강 또는 영어 관련된 이 내신 관련된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조금 보면 저도 이제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EBS 것도 보고 뭐 많이 보는데 조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본인들은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식이나 분석을 통한 해석의 우리말 해석하는 방식을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야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해석되지?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얘가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에 붙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하고는 조금 자세히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게 지금 형용사 절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봅시다. Thank you as always for our continued support. 자, 원래는요, 여기도요, thank you 하고 for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배울 땐 분명히 thank you for였는데 이걸 왜 잘라놨지? 그냥 부사 구처럼 들어간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빼도 되고 맨 뒤로 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중간에 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해석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시험 문제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간단한 문장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그죠? 언제나 그렇듯이 어,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끝이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여기다 껴넣어가지고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thanks for 하고요. thanks for는 뭐뭇에 감사하다예요. 근데 thanks to는 뭐죠? 그냥 높아심에 알려드립니다.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요런 뜻이에요. 뒤에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이게 갈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warm regards, Dr. Helen Brooks, Principal, Greenwood High School. 이건 뭐 편지 끝말이죠. 뭐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인가 봐요. 그린우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드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뭐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이 1강 자체가요. 사실 그 모의고사 18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1강을 시험 범위로 잡는 학교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